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 없이 지급 대상자의 노동 회피를 방지하고 문화예술 앤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 찍으며 곤란을 지원하기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 때 월 50만 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노동회피 우려하지만 월 50만 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 부담도 적고 조세 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경제순환 제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 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 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에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 부담률이나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 사용 용도가 기본소득이라면 큰 저항 없이 증세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와의 간담회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공공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과 만나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플랫폼 노동연대 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배달 산업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 배달 플랫폼의 갑질, 횡포로부터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배달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이제는 혁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독점 문제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노동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들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야 하는 것이라며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 확대와 더불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배민 라이더들에게 주는 수수료를 올해부터 전년보다 삭감한 것이 알려지며 배달 수수료 체계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라이더들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배달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부터 구성, 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조직화와 사회안 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위기 극복 위한 긴급대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3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영상 브리핑을 열고 도내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재난 상황을 맞아 6개월 이상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면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92%가 휴관하고 3월 영화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연, 전시, 영화는 물론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감소에 따라 관광업계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대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03억 원의 재원은 5개 공공기관이 기본재산 활용 등 재원 확보로 35억, 사업 재편을 통해 63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임대료, 사용료 등 감면액 5억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 52억, 경기아트센터 8억, 경기관광공사 22억, 한국도자재단 13억,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억 원을 분담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2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통해 전업예술인, 도예인, 영화 종사자, 인디 뮤지션, 프리랜서 강사 등 2,413명과 예술단체, 관광업체, 펜션업계, 관광식당업계, 지역서점, 콘텐츠기업,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1,732개의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긴급활동 지원 분야로 10개 사업을 추진해 1,500명 및 1,046개 단체를 지원한다. 심사와 정산을 간소화한 신속 공모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지원하는 100만 원의 기적, 도민들이 유료 관광지와 펜션 등 숙박권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구매하고 할인 금액의 일정액을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착한 여행 캠페인, 도예업체 등의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2.8% 내외의 저렴한 금리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도예인 상승 특례 지원, 경기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 공연 및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지역서점 배송 비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 강사, 영화 종사자, 공예인, 인디 뮤지션, 미디어 센터 활동 강사 등 프리랜서 등 913명과 500개 단체를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문화시설 휴관과 오프라인 교육, 체험 프로그램 취소, 연기로 생계 위기에 처한 예술 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활동 유지와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서점 배송 비용 지원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점 방문이 줄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 배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인증지역서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 서점 당 36만 원씩 총 1억 1,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도립박물관, 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임진강 및 평화누리 등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사용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는 현재 80개,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51개 콘텐츠 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이다.
도는 이들 131개 기업의 6개월분 임대료 1억 6,570만 원을 비롯해 나머지 55개 업체의 1에서 6개월분 임대료 1억 6,707만 원 등 총 3억 3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책은 나눠주기식 접근보다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민들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면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별로 TF를 구성하여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대책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금융지원정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 경영자금 및 특별보증 확대, 부실채권 조기 수각 등 총 5조 2천억 원 규모의 전 방위적 긴급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에 의해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금융대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2천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더 늘어난 총 1조 1,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 이는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2조 원의 56%가량으로 시설자금 8천억 원가량을 제외한 가용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셈이다. 앞서 도는 자금 수요 폭증으로 지난 2월 최초 700억 원이었던 코로나 특별지원자금을 2천억 원으로 늘렸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020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긴급 반영해 이번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유보액 2천억 원을 편성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특별자금 확대와 더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규모도 기존 3조 1,1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늘어난 4조 300억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경기신보의 부실 채권 소각 시기를 당초 6월에서 2개월여 앞당긴 4월 13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채무 관계자 3,088명의 총 441억 원의 채권을 소각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다음은 자립형자활 기업의 임대료 긴급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활기업에 긴급 임대료를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자립형 자활기업에게 한시적 임대료를 지원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활기업 매출 현황에 따르면 행사 장식 등 파티, 이벤트 기업인 A사는 연이은 계약 취소로 지난 1분기 매출액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카페, 분식점 등 외식업을 운영하는 B, C사 역시 이용객 급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5%, 5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외식, 수공예, 이세, 세탁업 등 자립형 자활기업 35곳에 총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월 최대 90만 원까지 실비 지원 형태로 임대료 3개월분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형 자활기업은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법인이 아닌 자활기업이거나 설립 후 3년 미만의 법인인 자활기업을 말한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가 17일 용인의 문을 연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용인시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우산교육센터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제2호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의료원 2,000병원을 중심으로 안성병원, 수원병원이 연합해 운영하며 수용 규모는
82실로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전국 지방 의료원들 중에서는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책임을 맡은 사례다. 센터 인력은 도 공무원 및 경찰, 민간 의료 인력 등 4개 팀 50명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 중 성주 인력은 39명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용인시 소재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 개소한 경기도 제1생활치료센터 역시 12일 기준 누적 입소자 163명, 퇴소 108명, 평균 재소일수 3월 7일로 빠른 속도로 병상 순환 중이다. 임 단장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는 병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대체하는 좋은 생활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소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원활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단장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행동 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어린 자녀는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말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후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안팎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임 단장은 투표 종료 후 귀가에서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1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6명이 증가한 634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6.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4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57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2.9명으로 가장 높고 군포시 11명, 과천시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310명은 퇴원했고 현재 311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에 발생한 확진자 133명 중 37.6%에 해당하는 50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 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4%인 42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15,491명이다. 이 중 55.2%인 8,55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8,011명이 음성 판정을,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9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는 나머지 6,93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은 13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의 480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3.8%인 306병상이다. 지난 11일 포천시 소재 한석내과의원 내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만성심부전 환자로 매주 화, 목, 토요일에 해당 의원에서 투석을 받아왔으며 지난 6일부터 마른 기침 증상이 있었고 11일 투석 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자 구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심층력 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의원은 일시 폐쇄하고 환경소독을 실시했다. 의료진 및 환자 등 접촉자 104명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13일 오전 확진자의 배우자가 추가 확진됐으며 9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62명이며 이 중 도내 확진자는 43명으로 환자가 19명, 의료진 3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 보호자 등 11명이다. 지금까지 환자 3명이 사망했다. 임 단장은 우리 모두가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잠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강도 높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